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기업은 올해 하반기 채용 확정률이 감소했지만 채용 규모는 확대해 입사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경찰 공무원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37조 6천억 원으로 편성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지원에 집중 투자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회차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온크라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기업 채용 확정률이 지난해보다 21.5%포인트 감소해 채용을 확정한 공기업 비율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불투명한 공기업은 각각 15.3%, 41.1%로 증가했습니다. 정기 공채 비중은 63.8%로 지난해보다 21.5%포인트 늘어난 반면 수시 채용과 인턴 채용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채용 규모는 확대돼 두 자릿수 채용 공기업 비율이 40.7%로 18%포인트 증가했고 세 자릿수 채용도 3.7%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채용 확정률은 줄었지만 채용 인원은 늘어나 입사 기회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경찰 공무원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는 경감 변호사 3명, 경위공채 20명, 순경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경 중에서는 해수산계고 출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 10명, 해상교통반제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분야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시험은 9월 27일 외국어 번역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필기시험, 체력시험과 면접을 거쳐 12월 2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번 채용은 해양경찰의 인력 보강과 경비 함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6,1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6.4% 증가한 예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 예방 지원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산재 예방 설비 지원과 운열 질환 예방 장비가 확대 배정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가 재도입되고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금도 인상됐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올랐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도 대폭 증액돼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4회차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8,014명으로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배정됩니다. 현장의 고용 여건을 반영해 기존 점수제에서 가감점제로 배정 기준을 개편해 운영합니다. 가점 항목에는 기숙사 제공, 장기 근속자 비율, 인구 감소 지역 여부 등이 포함되며 안전보건 위반이나 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무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20일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며 올해 마지막 5회차 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소득 불안정으로 피해 위험이 높은 구직자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구직 플랫폼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퀴즈 이벤트와 배너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고금리 불법 사채, 불법 금융투자,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릴레이 퀴즈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장 캠페인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리플릿 배포가 이루어졌으며 서울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관계부처, 금융권과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질소득은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감소로 제자리 걸음을 했으며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돼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부담액이 2,235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는 95만 명에 이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50대 이상 직원 비중이 20대 직원보다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세가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수가 줄면서 사업소득이 1.9% 감소해 7분기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도 실질 기준으로 0.5% 줄어들어 명목인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체감소득은 감소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돼 상위 20% 가구의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는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5분기 배율은 5.45배로 작년보다 확대돼 소득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자영업자 감소와 내수 부진이 실질소득 정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식적인 소득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29%로 1.48%포인트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부담액이 2,235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 재정이 안정적이지만 수입 기반 약화와 필수 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재정 누수 관리도 경해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 강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만 명은 체납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며 이들의 미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1%에 해당하는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3,932여 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889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개인과 법인 모두 고액 체납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 금지 요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복지부와 공단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회보험료 특성상 신주만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 등 다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인구는 1,00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9%,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의 절반만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수령액은 86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평균 희망근로 연령은 73.4세로 나타났습니다. 근로 희망 이후로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과 무료함 해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희망임금은 3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50대 이상 직원 비중이 20대 직원보다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19.8%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줄었고 50세 이상은 20.1%로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주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사례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업종에서는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 줄고 50세 이상은 1.2%포인트 늘어 격차가 10.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IT와 전기전자 업종도 젊은 인력 감소와 고령 인력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로 신입 채용이 줄고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면서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인력 구조가 세대 전환의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기업은 올해 하반기 채용 확정률이 59.7%로 증가하며 채용 규모도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2분기 종사자가 4.8% 증가하며 청년층 고용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선호하는 기업이 61%에 달하며 임금 조정과 선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청년 수가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민간 기업 준비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과 근로 여건 불만족이 지속되면서 취업 시험 준비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채용 확정률이 59.7%로 지난해보다 24.8%포인트 상승하며 채용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채용 규모도 확대돼 세자릿수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 20.9%에 달했고 두 자릿수 채용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은 채용 확정률이 43%로 하락하고 채용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은 채용 확정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대부분 한 자릿수 채용에 머물렀습니다. 수시 채용이 전체 채용 방식 중 6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기업은 정기 공채 비중이 높았습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대기업 채용 회복이 구직자에게 긍정적이나 중견기업 채용 감소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고용 시장이 2분기에도 활기를 보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바이오 헬스 산업 종사자 수는 11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 종사자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인력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8.1% 증가해 고용 증가를 주도했으며 제약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업도 각각 3.3%, 1.9%, 5% 증가했습니다. 2분기 신규 일자리도 매번 572개 창출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병관 진흥원 단장은 청년 인력 기반 강화가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1%가 60세 이상 근로자와 재고용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용은 정년 도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 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85% 이상 기업은 업무 성과와 결격 사유를 평가해 재고용 대상에 선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임금 조정과 선별 작업이 필수적이며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같은 정책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경험이 없는 기업이 61%에 달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도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총은 고령자 인건비 부담과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 중 공무원 시험 준비생 수가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30만 6천 명에서 올해는 12만 9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시 증가했던 수치도 다시 급감했습니다. 반면 민간 기업 취업 준비생은 2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꼽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했으나 여전히 민간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는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졸업 후 1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56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2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15만 명 줄었습니다. 미취업자 중 25.1%는 별다른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퇴직하는 청년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중 근로 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작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도 58만 5천 명으로 증가해 고용시장 부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신규 채용과 퇴직이 모두 감소하며 고용 정체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20대 직장인은 연봉 인상만 된다면 조건 없이 이직하겠다는 의향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답지 119는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르다는 직장인이 3명 중 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청년층은 채용 감소를 우려한 반면 중장년층은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공제 지원이 확대되면서 폐업 안전망과 재기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과 퇴직 모두 감소하는 고용 정체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12% 줄어든 15만 4,206명으로 집계됐고 퇴직자 수는 8.6% 감소한 6만 9,354명이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신규 채용은 29.9%, 퇴직은 8.7% 감소해 인력 교체가 더욱 둔화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IT와 전기전자, 건설 및 건자재 등 대부분 분야에서 신규 채용과 퇴직이 동시에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퇴직은 비슷한 수준이나 채용이 크게 감소했고 2차 전지 업종은 채용은 급감한 반면 퇴직은 크게 늘어 인력 규모 축소가 나타났습니다. 리더스 인덱스는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잡코리아가 20대부터 40대 직장인 1,088배상으로 연봉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연봉에 만족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고 77%는 불만족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60%는 연봉 인상폭에 따라 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는 연봉 인상 제한만 있으면 무조건 이직하겠다는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습니다. 희망하는 연봉 인상률은 평균 11.8%로 나타났으며 20대는 11.1%를 희망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종 및 동일 직무의 평균 연봉 정보를 참고해 커리어 설계와 이직 판단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3년차 미만의 평균 연봉은 3,8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르다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답지 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5%가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수습기간 반복 연장과 거짓 채용 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 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에 달했습니다. 직장답지 119는 채용 사기를 막기 위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취업 청년 500명과 중장년 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의 61%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중장년 재직자의 절반 이상은 채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 저하와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청년층은 우려가 큰 반면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년 이후 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청년은 기업 자유를, 중장년은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양측 모두 공감했으며 경총은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를 고려해 정년 연장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현행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보험료 자부담의 6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는 연간 2,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노용석 차관은 폐업 안전망 강화와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